안녕하세요. SOP 헤드 디자이너 박상욱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컨텐츠, 근본 있는 척하기 딱 좋은 컨텐츠, 패션 용어 바로 알기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용어들은 영국에서 직수입한 오리지널리티가 쩔어있는 정통성 완전 살아있는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랑 패션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시크하게 툭툭툭 던져주시면 어디 가서 꿀릴 일은 절대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박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컨텐츠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맨투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영어권에서는 아예 쓰질 않는 완전 근본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 바로 패딩입니다. 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원턱 트라우저, 투턱 트라우저 이런 것들이요. 영어에서는 턱이라는 말 안 씁니다. 이 외에도 일본식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비, 에리, 카오스, 미까시, 무까데, 뭘 까대, 너 엄청 까대, 지금 네가 까대.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패션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만 써져 있으면 오리지널리티, 정통성이 완전 살아있는 걸로 아시고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보다 혀를 이렇게 더 말아주시면서 얘기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점퍼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옷이죠. 영어로 점퍼라고 이렇게 쓰시고 혀를 잔뜩 말아주셔가지고 점퍼 이렇게 읽어주시면 오리지널리티가 진짜 폭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틀렸습니다. 점퍼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뜻이 다릅니다. 영국에 가셔서 쇼핑하러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점원이 나오잖아요. 어서오세요 손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랬는데 와우 man 점퍼 man 이러면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스웨터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에서는 이런 겉옷 느낌의 뉘앙스를 가진 점퍼라는 그런 옷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 바로 패딩입니다. 점퍼는 그래도 용어 자체가 존재는 하잖아요. 뜻이 달라서 그렇지 패딩이라는 말은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퍼퍼 자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원턱 트라우저, 투턱 트라우저 이런 것들이요. 영어에서는 턱이라는 말 안 씁니다. 영어에서는 접는 건 전부 다 플리츠예요. 플리츠. 원 플리트, 투 플리츠, 박스 플리츠, 인버티드 플리츠, 나이프 플리츠 등등등 다 플리츠예요. 또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맨투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영어권에서는 아예 쓰질 않는 완전 근본 없는 표현이거든요. 스웨셔츠라고 하세요. 스웨셔츠에 쓰이는 원단도 스웨셔츠고 스웨셔츠로 만들어진 그런 티셔츠 같은 그런 옷도 스웨셔츠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방가르드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온라인에 사용되기 시작했었던 2004-5년쯤에는 이런 옷들 갖다 놓고 아방가르드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아방하다 이렇게도 했었는데 제 추측에는 이런 오버핏의 넉넉한 곡선적인 실루엣을 러블리해, 사랑스러운 아기, 아장아장 이러면서 뜻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방가르드에서 아방이라는 딱 이 부분만 띄어다가 발음이 귀여우니까 억지로 아방가르드랑 연결시킨 것 같은데 근간 자체가 선봉대, 돌격대 이런 군사 용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위적이다 라고 번역들을 합니다. 그럼 이 전위적이다 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면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뒤엎는 그런 것들을 전위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두고 보통 전위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다기보다도 영어 발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bomber 자켓이라고 있죠. 이거 bomber가 아닙니다. bomber라고 부르셔야 돼요. B-O-M-B, 여기서 마지막 B는 소리값이 없습니다. 또 다른 얘가 슈트입니다. 슈트가 아니고 무조건 수트예요. 그렇게 잘못 부른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영화에서조차 슈트라고 자막들을 많이 다니까 아이언맨 슈트, 앤트맨 슈트 이런 식으로요. 근데 슈트가 아니라 무조건 수트입니다. 또 화이트가 비슷한 예죠.
전 맨투맨이랑 마찬가지로 이 화이트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선 다 화이트 하잖아요. 근데 영국 갔더니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CSM에서 화이트 프로젝트 할 때도 화이트 프로젝트라고 하고, 아이폰을 사러 가도 화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오프 화이트라고 안 하고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그 다음은 일어식 표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 복식에 대한 용어는 서양식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근원이 서양이잖아요. 그게 정 못마땅하다 싶으면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켜서 부르든가. 일어가 거기에 생뚱맞게 끼어드는 건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패션 업계에서는 일어식으로 표현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선봉장격으로 쓰이는 용어가 바로 시보리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립입니다. 그리고 나그랑, 이것도 원래는 레글런이죠. 또 대깨라는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원단을 자르고 난 후에 아무 처리를 안 해서 올이 계속 풀리는 거 있죠. 이걸 일본식 표현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깨라고 많이 부릅니다. 원래는 로 엣지입니다. 로, 천연 그대로의 상태, 엣지, 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잘린 단면을 아무 처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이걸 로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브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복 바지 밑단 이렇게 된 걸 카브라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일본식 표현이고요. 원래 표현은 턴업 트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다라는 말도 곧잘 씁니다. 주머니의 뚜껑을 의미하는데, 조용히 후다 맡아봐. 올바른 표현은 플랩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이쪽 업계에서 쓰이는 표현들 중에 일본식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비, 에리, 카오스, 미까시, 무까데, 뭘 까대, 너 엄청 까대, 까대긴 뭘 까대, 지금 네가 까대, 까대지 좀 마, 엄청 까대. 그리고 학고, 우라, 왁기, 라빠, 니혼바리 등등등. 근데 이런 일본식 표현들을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들 그렇게 쓰니까 비슷한 소리를 목구멍에서 만들어내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글로 써놓게 되면 쓰는 사람마다 스펠링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밑가시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페이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걸 밑가시라고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밑에 달린 가시인 것 마냥 밑가시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가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바지 만들 때 쓰는 데님 머신을 우리나라 업계 쪽에선 니혼발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소리만 비슷하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니온발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미음발이라고 쓰는 사람까지 봤어요. 가슴이 진짜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올바른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막상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일본말 비스무리한 소리들을 목구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립 있죠? 시보리 원단. 이걸 또 우리나라 공장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립브라고 해요. 립브. 이게 어떻게 영어야? 완전 이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용어에 대한 건 아니고 패션에 대한 이해 부족? 네,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브랜드의 재단은 진짜 예술이다. 맥퀸은 그의 출중한 재단실을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그 덕에 이런 완벽한 컬렉션을 어쩌고저쩌고, 그의 컬렉션을 보고 있으면 그의 섬세한 재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단,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재단은 자른다는 뜻이니까 원단을 자르는 실력이 진짜 기가 막히게 엄청나나 보구나. 근데 이게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다닐 때 다들 색종이 잘라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선생님들 계셨었나요? 종이를 자를 때는 말이야, 가위의 아랫날과 종이가 이루는 각도는 항상 165도여야 하고, 거기서 5cm 평이동시킨 지점에서 수직으로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그 보조선에 외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반지름과 직각으로 만난 지점에 가위의 윗날을 위치시켜야 하며, 그리고 그 윗날이 외접하는 원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 그리고 그 가위의 윗날의 연장선이 눈동자와 수직으로 만나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
책상까지 최단 거리를 그었을 때 그 책상과 만나는 점, 이 세 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은 45도, 45도, 90도의 내각을 갖는 직각 이등병 삼각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선생님 있었나요? 그냥 가위 집은 다음에 잘 자르면 끝 아니에요? 패브릭 커팅 똑같아요. 그냥 집중해서 잘 자르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지리산에서 겉만 수십 년 수련한 사무라이의 영혼마저 베어 넘겨버릴 듯한 그런 엄청난 혼이 담긴 커팅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가위 잡고 자르면 끝인데. 네. 근데 이런 오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패턴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패턴 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 즉 패턴을 제작하는 일, 이걸 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패턴 커팅이라고 해요. 커팅, 자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한글로 가져오다 보니까 커팅? 자르는 거잖아. 그럼 재단인 거잖아. 그럼 굿커팅? 원단을 잘 자른다는 얘기겠네? 맥퀸이 커팅 스킬이 좋다고? 뭐 원단을 아주 그냥 예술을 자르나 보지? 뭐 이런 식의 사고 연결고리를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커팅이 좋다라는 말은 그냥 패턴을 잘 뜬다는 얘기예요. 커팅이 좋다. 2D로 그려진 디자인을 3D로 구현해내기 위한 옷의 설계도, 이게 곧 패턴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높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무슨 완전 가위 갖고 쇼를 해가면서 막 무슨 혼을 담은 듯한 천 베어내기 뭐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커팅이 예술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잘못 쓰여지고 있는 패션 관련 용어들, 그리고 잘못 알려진 패션 관련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었죠? 무릎을 탁 치면서 왼마디 탄성을 지르면서 오 역시 SOP 전문성 지렸어 이러셨었죠? 장난이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